자, 반대로요. 반대로 얼굴이 내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신체 건강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인 건강인데요. 바로 이런 거죠. 제가 성형외과 저희 병원 외래에서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가 보면 다양한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노화 때문에, 특히 노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릴게요. 어떤 50대 중반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굉장히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젊었을 때 예뻤던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만나도 그때 봐도 이분 젊었을 때 엄청 예쁘셨겠다, 그게 얼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나이 많이 먹었다, 너 늙었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계셔야지 절대로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하시면 안 되죠. 좋은 얘기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심지어 남편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우울해하세요. 출산 후에도 노화가 조금 이렇게 가속화되는 경향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젊었을 때 뭐 20대, 30대에 정말 예뻤던 분들일수록 이런 노화가 진행되면서 스트레스를 훨씬 더 많이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특히 이런 우울감을 많이 느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경향이 있고요. 또 하나, 또 자주 보는 어떤 그런 케이스들이 또 뭐가 있냐면, 자녀의 결혼을 앞둔 60대 초반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자녀들 결혼식 때 되게 신경 많이 쓰시거든요. 자녀 결혼을 앞두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평소에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냥 열심히 사시다가 결혼식이 딱 인제 결혼식 날짜가 임박해 오면 사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되고, 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또 보이고 싶거든요. 근데 인제 내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 사돈이 너무 또 어려 보이거나 사돈이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 결혼식 앞두고 수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얼굴이 나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가 동안을 만들어서 좀 더 자신감 있고 좀 더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인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어려 보이고 얼굴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는 어떤 눈 수술에 유명하신 선생님이 쓰신 책의 맨 앞면에 보면은 "성형외과 학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로하는 학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수술하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하는 이 업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자신감 있고 기분 좋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동안 만들기의 수술 원칙. 저는 인제 동안 수술할 때 어떻게 인제 생각을 하냐면, 일단 과하지 않아야 되고요. 티 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너무 티가 나거나 과하면 사실 좀 볼 때 거북할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을 많이 해도 수술한 티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동안은 타고나야 한다는데 식습관으로 제어할 수 있나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음 물론 타고나는 게 크고요.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선천적인 요소보다도 이 후천적인 식습관이라든지 자기 관리가 되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는 또 인상이 변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저는 인제
나이가 우리가 많아질수록 많이 사회적인 관계를 많이 맺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인상이 너무 많이 변하면은 사실 사회생활할 때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가급적이면 짧게 해야 되고요. 꼭 필요한 수술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중에서 "눈 위가 처졌을 때 처진 눈꺼풀로 고민인 당신에게"라는 주제로 눈 처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는 왜 중년의 눈 성형에 대해서 주목할까요? 자,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일어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눈이죠. 그러면은 왜 눈에서 노화가 가장 잘 보일까요? 그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일단은 눈꺼풀은요, 우리 몸에서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부위죠. 그러니까 우리는 1 분에 수십 번씩 눈을 깜빡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의 기분이라든지 요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보고 아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어떤 기분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눈의 어떤 표정의 변화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은 굉장히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면서 피부도 얇기 때문에 노화가 빨리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의 눈 성형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하시는 곳도 역시 눈이죠. 눈 위죠. 네, 이렇습니다. 짱 짱강님. "이마에 잔주름 제거하고 싶어요. 노화된다고 느끼는 순간이 주름들 때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마의 잔주름 같은 것들은 음 이마의 잔주름은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 인제 뭐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우리가 눈에 약간의 처짐이 생기면서 이렇게 이마를 많이 이렇게 써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를 안 움직이게 하려면 결국에는 인제 이마 보톡스가 인제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마를 쓰는 거는 눈 처짐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니까 눈이 처져 있으면은 눈 처짐 수술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냐옹쭈니 님.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편인데 점점 더 많아지는 느낌이에요. 처져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피부의 처짐과 눈 위의 볼륨이 합쳐지면 더 이렇게 불룩해 보이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렇게 눈썹이, 이마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더 불룩해 보이는 것도 있어서, 이럴 때는 눈 위의 지방을 제거하기도 하고 눈썹과 이마를 이마 거상을 통해서 올려서 가볍게 만들 수가 있고요. 딸기80 님, 아까 어 물어보셨는데, 노화는 출산 후 피부 탄력 처짐이 시작되고 머리도 빠진다는데 맞나요? 출산 후에 그런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머리숱도 빠지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음. 고미경 님. "코 속 통증도 심하고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같은 소견이 부비동염까지 있다." 네. 그래요. 이게 염증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술 후에 염증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형물 같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염증을 먼저 치료하는 게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모양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